일반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리서치는 검증할 때 하시면 되는데 이게 검증이 됐냐는 얘기예요. 검증이라 하시면 사실 뭐 이런 내용, 데이터나 팩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네네. 되게 정성적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음, 실제로 이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애매하게 얘기하신 부분들이 거의 다 확인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확인해서 가져오는 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콜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니까 지금은 약간 저가 하나도 확인 안 하고 보는 관점에서도 약간 악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해요.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계속 그 얘기밖에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런 포인트가 뭔지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될지 그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 배경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기반의 자동차로 바뀌고 또 뭐 모빌리티로 뭐 산업 확장 등 다양한 이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그 내연기관 이 완성차를 만들던 이제 메이커들이 이제 전기차 플랫폼, 즉 그 차체를 만드는 것은 지금 이제 전환을 한 상태인데 배터리는 이제 사실은 기존에 이게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의 영역이었고 전기차 배터리라는 것은 사실은 그 케미컬 엔지니어링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기존의 이 케미컬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이제 발화의 이슈들, 그러니까 그런 안전 리스크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배터리 아무래도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뭐 비용이나 밸류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카 메이커들이 이런 뭐 품질 이슈에 대한 통제력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계산들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들을 많이 하고 R&D도 많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뭐 케이스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중장기적인 뭐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배터리 생산을 내재하는 것이 맞을지 내지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제조 방식처럼 다양한 부품 중에 하나처럼 그냥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냥 배터리는 아웃소싱하고 나머지 뭐 조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배터리를 가져서 조립하고 이런 부분들에만 기존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을지를 검토를 했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고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고객의 키 바잉 팩터를 보면 결국은 품질, 가격, 디자인일 텐데요. 이제 품질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배터리 어떤 배터리를 쓰고 그 배터리가 어떻게 결합돼서 기능하는지에 따라서 이 그 안전 이슈 리스크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걸 자체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또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뭐 몇 개를 어떤 팩의 모양으로 어떻게 까냐에 따라서 그 전기차의 디자인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 배터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기차 플랫폼의 디자인도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품질 통제력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고객의 키바인 팩터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생산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고 가격 또한 뭐 초기에는 저희가 뭐 R&D나 이렇게 뭐 투자하는 비용들이 발생하지만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가 가져가던 마진율만큼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용 감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 아직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막 엄청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요거를 소화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노고를 하게 될 때 우리 기회비용도 보면 지금 어쨌거나 저희 피어들 뭐 테슬라부터 해서 뭐 다양한 그 완성차 피어들이 결국은 이들도 배터리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전기차 뭐 팬시하게 말하면 뭐 이머버티 솔루션 이걸 제공하는 업체로서 결국에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이게 B2C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이미지 또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배터리를 특히나 품질과 굉장히 관련이 높고 디자인과도 관련이 높은 이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피어 대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또한 저희가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도 뭐 모든 부품들을 다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산하겠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업체와의 어떤 가격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포기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JV를 일단 단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M&A는 솔직히 봐서 일단 매물도 없고 비용이 일단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브랜드의 그 전기차 배터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거를 당장 M&A를 하기보다는 JV를 통해서 먼저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특히 저희한테 기존에 제공하던 배터리 업체와 JV를 통해서 이런 결합 부분이나 조립할 때의 품질 안전 이슈들을 좀 제고하고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종국적으로 M&A가 필요하겠다. 혹은 이 부분은 그린필드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들을 일단 단기적으로 JV를 통해서 판단의 증거를 마련한 다음에 뭐 M&A나 아니면 그린필드로 밀어붙이는 거나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R&D부터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AS까지의 전체 밸류 체인을 보았을 때
전기차 배터리 우리가 생산을 하는 것 혹은 하지 않았을 때의 기여와 리스크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밸류 체인에서의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물론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이었다면 이 제조 조립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밸류 체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메카니컬 엔지니어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전기차 배터리가 연관된 이 비클의 디자인이나 R&D 혹은 이쪽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상기 말씀드렸듯이 이 차의 디자인, 이 비클의 디자인에 이 배터리가 어떤 무게로 뭐 어떤 팩 디자인으로 들어가는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를 할 때만 저희가 더 전기차에서 가져갈 수 있는 R&D나 디자인 역량들이 있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전기차의 그 전체 컨텐츠의 30% 정도가 배터리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핵심 부분에 대한 기술적 이해 동시성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다른 뭐 저희가 플랫폼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역량을 더 집중한다 한들 전기차의 핵심에 대해서 이 기술 역량과 디자인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일즈 마케팅 측면에서도 뭐 품질에 대한 통제력을 저희가 가져가고 디자인도 제고하기 때문에 세일즈 마케팅 측면에서 저희가 더 많은 B2C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스크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배터리 생산 이제 시도하고 저희 차에 현대차에 이제 탑재하게 될 때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고객 신뢰도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초기 트라이얼을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밸류체인도 보면 이제 소싱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배터리 전문 업체가 이제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한 전기차가 장기적으로는 환급산되면서 배터리 자체도 이제 커머더타이즈 되면서 그들의 어떤 프라이스 월을 이용해서 사실은 저가로 소싱하는 것도 사실은 이득이긴 합니다. 저희가 굳이 이제 뭐 다른 전기차 업체에까지도 배터리를 제공하지 못할 거고 일단 자기 현대차 자차에 대해서만 탑재하는 걸 생각하면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도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가격 경쟁력이 초반에는 좀 낮을 수 있고 이것은 저희가 좀 베어해야 되는 코스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조 조립 측면에서는 시너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저희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뭐 전기차 전체 제조 라인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공정 측면이나 뭐 조립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프로세스적인 뭐 비용 절감이 크지는 않고요. 다만 생각했을 때는 뭐 배터리를 뭐 수급해오는 뭐 로지스틱스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단축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의 이점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서의 이점이 커서 그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부차적으로는 이제 AS 측면에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차원에서 그 뭐 배터리 이슈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슈를 파인딩하고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용이하지만 결국은 그게 뒤집어서 말하면 저희가 리스크를 어긋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우리가 배터리 업체가 뭐 잘못 만들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공방이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뭐 배터리 업체 이슈라 생각하고 뭐 배터리에 그래 뭐 발화가 났으면 우리가 그러면 업체를 교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럼 우리가 인하우스로 이 리스크를 가져올지 아웃소싱 할지에 대해서 문제는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현대차의 어떤 뭐 코나란 자동차가 뭐 화재가 났대 이렇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그게 뭐 어디 회사의 배터리를 써서 그랬대라기보다는 결국 완성차 브랜드의 그런 네임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리스크를 완전히 아웃소싱하고 완전히 전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저희가 차라리 인소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데이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린필드 JV M&A를 보았을 때 뭐 단기적이거나 중장기적인 리턴, 단기적이거나 중장기적인 코스트를 보았을 때는 JV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기에 R&D 역량을 확보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더 중장기적으로 뭐 배터리의 어떤 부분들까지 생산을 할지 어떤 뭐 리튬이나 뭐 전고체나 어떤 배터리를 생산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의 준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M&A나 뭐 자체적인 개발을 심화하는 쪽에 어떤 옵션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JV를 먼저 태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필드는 현재 이제 뭐 리튬이온 배터리만 해도 5에서 6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5, 6년을 투자하는 거는 또 앞으로의 뭐 배터리 업체의 어떤 기술력 변화나 뭐 전고체 배터리의 등장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지금 5, 6년을 아예 솔리드하게 투자하는 건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요. 그린필드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인재 영업도 필요한데 이 지금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그린필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M&A는 뭐 현실적 매물이 없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요 품질 통제력이나 뭐 저희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가격 경쟁력 제고나 이런 것들의 리턴에 대비해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 자체를 사오는 거는 좀 코스트가 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JV를 일단 단기적인 옵션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아무튼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지금 이제 제인 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정리하신 거죠? 아, 이건 제가 사실 잘 몰라서 리서치를 나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라이브한 리서치는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리서치는 검증할 때 하시면 되는데 이게 검증이 됐냐는 얘기예요. 어, 검증이라 하시면 사실 뭐 이런 내용, 데이터나 팩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네네. 되게 정성적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음, 실제로 이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애매하게 얘기하신 부분들이 거의 다 확인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가져오는 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콜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니까 지금은 약간 저가 하나도 확인 안 하고 보는 관점에서도 약간 악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해요. 숫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은 이거야 뭐 내 생각은 이거야 계속 그 얘기밖에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런 포인트가 뭔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이게 봐야 될 게 되게 많은 토픽이에요.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할 거냐 아니냐. 그 이슈가 그건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냥 그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그건 조금 놔두고 JV의 엔드 픽처가 뭔지가 구체화가 돼야 내재화 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49% 지분이고 협력 그 조인트 벤처에 참여하는 다른 그 배터리 사업자가 51%면 내재화 안 된 거죠. 언제든지 헤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오너십은 그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냥 뭐 조금 더 계약서상에서의 파트너십 이런 거보다 조금 더 그 본딩이 많이 되어 있는 파트너십일 뿐이죠. JV도 그렇게 되면. 근데 51% 어닝하고 현대차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이 JV의 엔드 픽처가 뭔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결정은 여전히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배터리의 내재화를 할지 말지를 이제 먼저 결정하는 건데 그건 내재화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JV의 형태는 51%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제이님이 말씀하신 형태는 JV 51%의 지분을 가져오는 거다 현대차.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파트너사가 누가 있겠냐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식의 JV가 일단 없고 폭스바겐이든 뭐 포드든 GM이든 테슬라든 그런 식의 JV는 없잖아요. 그냥 폭스바겐이 굉장히 작은 노스볼트라는 회사 하나 인수한 거 M&A로 인수한 거가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어들 그 OEM들도 되게 다양한 전략들을 펴고 있어요. 테슬라는 자기들이 실제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걸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BMW는 뭐 이렇게 벤츠나 뭐 이런 업체들은 그냥 사 와서 쓰겠다. 포드, GM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우리가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현대차는 뭐냐? 현대차는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어 배터리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협상도 하고 그 배터리 기술에 대한 검증을 잘 하기 위해서 R&D를 하고 있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건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 자, 그 상태에서 현대차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야 되느냐? 숫자만 따져보면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마진을 얘기하셨어요. 그 배터리 업체들의 마진. 배터리 업체들의 마진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어들이 점점 가격을 후려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배터리 공급 업체들이 그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잖아요. CATL도 그렇고 중국의 다른 업체들, 그다음에 한국의 3사, 그다음에 뭐 유럽의 업체들 계속해서 이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포커스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마진이 뭐 가격이 낮아진다고 반드시 마진이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마진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았던 적이 사실 없어요. 그죠? 에너지 솔루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익을 낸 적이 몇 번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겨우 냈는데 과거 대비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기 때문에 뭐 마진이 조금 좋아진 거. 근데 그게 여전히 굉장히 마지널한 거죠. SK는 손실을 보고 있고 삼성 SDI는 배터리 중에 자동차 배터리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마진이 높아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아요, 사실. 증권사 보고서나 그쪽에서의 분석을 보면 거기는 숫자 베이스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이게 마진이 그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현대차가 내재화했을 때 투자비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그 대량 생산을 위한 투자비를 계속해서 투여해야 되고 그랬을 때 나오는 뭐 수익이라고 하면은 내재화됐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그 마진 보통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삼성 SDI나 이 업체가 가져가야 되는 마진만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진이 실제로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 거라는 그 전제를 해보면 내재화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베네핏은 크지 않고 되게 리스크가 되게 커지는 거죠. 실제로 현대차가 해가지고 이 3사만큼 그러니까 글로벌 탑 수준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냐?
개발했을 때 그거 양산했을 때 양산 체제도 잘 돌아갈 수 있냐? 셧다운이나 그 양산 체제가 문제없이. 예. 개발과 양산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인수한 노스볼트의 양산 체제가 현실성 있는 거냐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CATL과 삼성 SDI를 잡고 플랜 B로 그들한테 계속해서 사오고 있는 거죠. 노스볼트가 만약에 생산량 자체가 램프업 되지 않으면 영원히 그거는 투자는 잘못된 투자로 남게 되고 자체적인 이제 내재화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폭스바겐도 그냥 양쪽 다 걸고 있는 거예요. 내재화에 베팅했다라고 보긴 힘들고. 자,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따져볼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숫자는 그냥 거기를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면 좋으냐? 메리츠 증권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분들이 쓴 보고서 보시면 숫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내재화는 그 숫자만 보면 일단 부정적이다. 근데 또 기술적으로 한번 더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도 봐야 되고 경쟁도 봐야 되고 회사도 봐야 되고 일반적인 뉴마켓 엔트리의 프레임이 있는데 지금 그걸로 커버하려면 너무 많은 걸 봐야 돼서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또는 제이님이 제시한 게 다 맞다라고 보고 이제 기술적인 것만 한번 더 봅시다.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 클라이언트 회사 현대차의 내부적인 역량과 기술적인 이슈, 그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성숙도, 그다음에 그걸 양산하기 위한 SCM,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요거까지 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도 어느 기술 하나가 도미넌트하지 않다.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리를 하려고 하는 이 시장을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로서는 지금 뭔가 추가적인 도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태인 거지. 어느 기술이 베스트냐? 원통형, 뭐 파우치형, 그다음에 또 뭐죠? 직각형인가? 뭐 적형, 네. 네. 각형 뭐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콜도 아직 안 내려졌어요. 어디가 도미넌트한 앤서다. 모르죠, 아직. 각 사업자들의 이제 프레스 온 컨스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서로 막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좀 큰 적이고 또 리튬 이온이 정말 답이냐 기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한 5년 지났을 때 전고체가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개선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뭐 이러면은 리튬 이온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SK나 SDI나 LG나 노스볼트나 CATL이나 전부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금 테이크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테이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전고체도 우리 볼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새로 들어가는 현대차 입장에서 엄청 늦은 상황에서 그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수익권으로 올라가겠다? 그건 되게 큰 또 어마어마한 투자와 노력과 이제 팔로워로서의 뭐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새로운 신규 업체가 됐을 때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서플라이 체인은 확보 가능한가? 왜냐하면 코나 화재 얘기를 하셨는데 코나 화재의 디테일을 좀 더 보면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들은 얘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나가 화재가 났죠. 그 화재의 책임은 뭐 LG가 조금 더 지긴 했어요. 그죠? 근거가 LG 배터리에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3조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 2조 가까이를 LG가 부담하고 현대차가 1조 정도 하는 협상을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던 LG의 입장에서는 뭔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분리막이에요. 이 분리막이 하는 역할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이제 잘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한 이유가 SK 이노베이션 자회사로부터 받던 분리막을 중국산으로 바꿔서 생겼던 문제거든요. 음. 네. 이거는 약간 막 다 인정하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아닌데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겠구나.'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LG마저도 이렇게 역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했고 가장 수익권에 있다는 LG마저도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의 불안정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현대차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좀 메이저한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구색만 갖추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하는 식으로 메이저 업체한테 받아서 자기들의 기가 팩토리 내에서 조립만 하는 수준의 배터리 사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사실상 내재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자기들이 내재화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은 완전히 다른 서플라이 체인이죠. 현대차의 현재 메케니컬한 내연기관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과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의 이 서플라이 체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리스크고 부담이고 투자 영역이다. 예. 그렇게 투자해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 내에서의 에코시스템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한국의 주요 부품사들은 현대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는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죠. 현대차가 자체 개발하거나 내재화한다고 했을 때 SDI, SK, LG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밸류체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 밸류체인 내에 있는 업체들은 체리 피킹 하겠죠. SDI한테 나 이 가격에 주는데 현대차 너네가 뭔데 내가 이 가격에 줘야 돼? 이런 식의 위상일 거라는 얘기죠.
또 뭐 한 10년, 20년 하다가 모든 배터리 업체를 현대차가 다 먹어버리면 그건 다른 얘기죠. 근데 지금의 내연기관에서 가져가는 에코시스템에서의 위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거죠. 그 뒷부분에서 이제 요 페이지 보여주신 이 페이지에서 세일즈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그게 약간 어 약간 다웃이 생기는 게, 이게 '배터리를 보고 사람들이 과연 전기차를 사는 건가? 그렇다면 테슬라도 그런 건가? 그럼 테슬라하고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가는 포드나 GM이나 현대차의 전기차도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전기차의 성능은 지금 기계적인 성능은 배터리가 결정하죠, 배터리와 모터.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고 사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테슬라가 그렇게 압도적이야?'는 완전 이제 또 하나의 스토리라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고, 이 배터리를 보고 과연 셀즈 마케팅에서 어마어마한 업사이드가 있냐? 그럴 거였으면 지금 가장 좋은 배터리를 쓰는 게 자체 개발하고 내재화하는 그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그 고통보다는 지금 당장 이 GMP도 냈고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훨씬 더 피지빌리티가 높은 얘기죠.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걸로 자체 배터리를 탑재했어라고 했을 때 셀즈 더 안 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저 셀즈 마케팅의 부분은 모든 게 검증되고 나서 현대차의 배터리가 내재화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지, 내재화를 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보면 셀즈의 마케팅을 근거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배터리를 내재화해서 정말 최고로 성공하면 셀즈 마케팅까지 좋아집니다라고 성과 기준으로 얘기는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뭐가 있냐? 결국 남는 거는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 현대차가 코나 사태처럼 LG가 갑자기 분리막 같은 거 막 중국산 써 가지고 퀄리티 낮아지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배력이죠, 지배력. 배터리가 좀 비싸고 수익이 안 나도 "야, 최고로 좋은 걸로 탑재해. 제네시스에는 그렇게 넣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할 거면 그냥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SDI나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 잡고 다 까 가지고 "야, 너네들 제일 좋은 걸로 갖다 줘야 돼. 우리가 이 정도 가격으로 쳐줄 거니까 제일 좋은 걸로 갖다 줘."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건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터리 내재화는 약간 요원한 얘기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R&D 팀을 갖추고 그리고 배터리 생산 라인도 하나 깔았어요. 그죠? 하나 깐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대량 생산용이 아니라 검증용이에요, 검증용.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면 쟤네들이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진짠지 거기에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제네시스용으로 정말 비싼 거 넣어 줘라고 했을 때 비싼 게 들어오는지, 그냥 액센트용으로 싼 거 넣어 줘 했을 때 그래도 싸지만 이게 싼 게 정말 싼 건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차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음. 저는 그렇게 봤을 때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내재화했을 때 가져가는 베네핏의 상당 부분도 커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재화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숫자적인 베네핏이나 어드밴티지는 전혀 없다. 돈을 더 갖다 꽂아야 되고 리스크 테이킹 더 많이 해야 되고 책임 더 많이 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내재화했을 때 가져가는 그 컨트롤러빌리티, 최고로 좋은 거 꽂고 싶을 때 좋은 거 꽂고 제일 싼 걸로 가져오고 싶을 때 제일 싼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다인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3 사나 CATL이 주력하고 있는 리튬 이온이 죽고 전고체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전고체 중에 스타트업들 인수해 가지고 그 안에서 짱 먹어도 되는 거죠. 저는 현대차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제가 오늘 제이 님이 이거 주제로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제 좀 기대를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힘든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이게 막 전체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 그러면 보통 1 시간 걸리는 거니까. 근데 몇 가지 포인트에서만,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반박할 여지는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한테 주신 질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주신 질문인가요? 제이 님한테 드린 질문이죠. 네네. 네. 우선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너무 큰 주제라서 제가 좀 다 좀 더 한눈에 딱 보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쪼끔 더 주제를 좀 더 타겟해서 좁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음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사실은 처음에 JB를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아예 이거를 그린필드하거나 M&A 했을 때는 일단 리스크나 비용이 너무 크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품질에 대한 컨트롤러빌리티 그리고 기술 배터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이 플랫폼의 디자인까지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JB를 대안으로 생각했던 건데, 음 만약에 이거를 제가 좀 더 준비할 때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것을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했을 때 그 수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듯이 뭐 배터리 종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리튬이온이나 뭐 전고체나 배터리 종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배터리 자체의 어떤 그 파츠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말 크게 나누면 뭐 셀, 모듈, 팩일 텐데 그 내부에서도 되게 수많은 어떤 파츠들이 있고 아니면 그 내재화의 뭐 수준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나눠서 얘기를 했으면 아 우리가 뭐 리튬 이온을 A부터 Z까지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내재화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JV를 통해서 기술을 이해하자.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논의를 좀 더 네로다운해서 좀 더 그 스코핑을 좀 더 조정했으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완전히 그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만들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JV를 뭐 대안을 얘기한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뭐 기술적인 협력이나 제의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상용화는 아니지만 뭐 그냥 R&D 수준에서 이해해보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서만 베네핏을 가지고 끝내자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오늘 얘기해 주셨던 정리하셨던 내에서의 그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게 사실 이 각각의 장표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설득력이 있는가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다른 그 추가로 검토해야 되거나 고려해야 되는 거 다 빼고라도 이 안에서도 사실은 챌린지 포인트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약간 있다라는 얘기. 네, 그런 거라도 이제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논의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그냥 그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무것도 찾지 않고 아무것도 스터디하지 않고 가설로만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라내는 것도 사실 이 작업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던 부분들이다. 이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설득력은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만약에 기술적으로나 어떤 뎁스상에서의 한계가 느껴지는 파트, 주제 뭐 이런 거라면.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을 좀 더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